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지난 2022년 3월이었죠. 3월 20일이었나요? 그때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난이도가 또 지난 마지막 2021년 마지막 4회차 시험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도 많이 어려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그 유튜브인가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그런 그 복원한 문제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시험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 시험지 자체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있는 건 아니고 인력관리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 올려져 있는 기출 문제를 복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뭐 살짝 변경도 좀 필요하면 하고요. 네. 이렇게 나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컴퓨터 학원 쪽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이건 기능사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초반도 아니고 이제 2020년도에 했으니까 2년 하고 이제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인력관리공단에서 2022년까지는 이 기준으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장될 수도 있고 뭐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 있던 문제를 위주로 그거의 범위를 두고 문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제가 복원을 해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이 정도 난이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2문제를 득점하셔야 그래야 6시험이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는 좀 쉬운 문제들이 그래도 12문제 이상, 한 14문제 정도는 그냥 그 공부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충실하게 좀 공부한 사람들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난이도가 하라고 한 거는 그냥 기존 기출문제상에서 약간씩 변형하는 그런 문제라고 전 보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뜬금없는 문제, 그러니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또 항의를 좀 많이 받을 텐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공개도 하지 않고 문제지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NCS 기준으로 그냥 하겠다라고만 툭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중간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좀 풀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 문제 수준을 좀 공부하면,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라든지 뭐 제 교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공부한 사람들,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뭐 아주 막연하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풀이는 하지 않고 그냥 쭉 한번 보죠. 여러분들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실 거고, 뭐 어차피 다 있는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일단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C 클래스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C 클래스의 그 실제 이용이 가능한 호스트 개수를 적을 때 글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이제 8비트잖아요. 8비트니까 이제 256을 적으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6 아니면 254 이런 식으로 적으셨을 텐데, 정답은 이제 254가 됩니다. 이게, 풀이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다시 한번 찍으면서, 두목넷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이와 좀 더 이제 보강 수업을 좀 더 할 거예요. 기출문제 강의를 좀 더 길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강의를 뭐 이 보강 수업까지, 복원까지 해가지고 한 필요하다면 한 3개, 4개 정도까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 시험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결함 관리 과정에 대해서 순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 교재나 그 공부를 좀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처음 나온 문제가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리빌드라는 거를 또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더 내겠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인덱스 가로치거나 뭐 얼터를 가로치거나 이런 식으로 냈던 문제였는데, 얘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얘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났을 때 그 인덱스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을 찾는 거잖아요. 찾기 위한 차례 같은 거, 예,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삽입, 뭐 삭제, 뭐 수정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라고 봅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적당한 문제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교재에는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보면 좀 요거는 이제 좀 안 나오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이제 그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를 그 적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살짝 변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사 문제였어요. 정보 처리 기사의 필기 문제로 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요. 쭉 한번 보죠. 네, 어떤 게 나왔나.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제가 중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를 보면 그냥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 그 윈도우 그 바탕화면에 보면 내 PC라고 있을 거예요. 그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저장소를 클릭해 보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하드디스크가, 로컬 디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CD롬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얘 화면을 보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았다. 처음 보긴 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을 매겨놨습니다.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가 강의를 찍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정보처리기능사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두목넷에 계속 강의를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이 정도 공부를 좀 했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상중하를 매긴 거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노말리 요거만 봐도 그냥 이건 정교하지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얘도 난이도가 하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말 뜬금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라는 게 이제 요거는 제가 학원에서 시언어 교재를 수업하거든요. 시언어 이제 기초 중급 과정까지는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있던 내용이에요. 그 사이즈 오브라는 거가 이제 그 자료형의 크기를 몇 바이트로 돼 있냐라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명령인데요. 요게 나올진 몰랐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저희 강의 교재에서 두목넷 실기 교재에서는 사이즈 오브라는 요 명령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뭐 좀 그렇습니다. 좀 이게 왜 나왔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를 왜 기능사에 뭐 하려고 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건 해요. 그러니까 뭐 정수인 경우에는 뭐 4바이트 차지하고 뭐 실수인 경우에는 플로트하고 더블이 있는데 플로트가 4바이트를 차지하고 더블이 8바이트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한 글자당 뭐 1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가 학습이 돼 있다면 그 내용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강의 교재에도 넣어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그거를 지금 보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실수형 같은 경우가 기본이 뭐냐, 기본이 그럼 플로트냐, 그럼 뭐 더블이냐,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얘는 뭐 4 쓰고 뭐 1 쓴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으로 매겼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상에 해당됩니다. 라이브러리가 저번에 출제가 됐었죠. 초반인가? 2020년도인가요? 그래서 제가 시언어 보강 촬영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요 헤더 파일이죠.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입출력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나왔었어요. std 소문자로 할게요. std liv.h 요게 나오면서
랜덤에 대해서 이렇게 랜덤 함수를 묻는 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문항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겠어? 설마 뭐 다른 것까지 나오겠니?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내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정보 처리 기능사가 왜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의 상에서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이 코드를 해석해서 이거에 대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출제를 해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전 보는데 왜 이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콘솔 입출력 헤더 파일인데요. 이건 왜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복원한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좀 시언어를 띄워가지고 돌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이 중가로인가요? 이 중가로가 있는지, 요 가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얘는 클록스, CPU의 클록스, 그러니까 그 어떤 명령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함수와 그 함수를 사용하려면 불러야 되는 헤더 파일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기보다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러리를 좀 더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찍기 전에 그냥 분석부터 한번 해보려고 한 강의입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누누이 나왔던 문제죠. 옛날에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파악하면 되고요.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그것도 좀 같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자료를 준비해 놓고 지금 촬영 예정입니다. 네. 다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참 이거는 너무 이걸 왜 이렇게 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스키마라는 게 이제 그 기존에 계속 있었던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뭐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성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스키마인데 그 말이 없고 그냥 뭐 없는 건 아니지. 그죠? 릴레이션이 표인데, 릴레이션에 뭐 이름과 속성의 이름, 타입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릴레이션 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게 이 영어 뜻이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뭐 좌우지간. 그리고 뭐 튜플들의 집합이라고 한다. 이것도 인스턴스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키마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스키마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튜플의 개수를 물었었죠.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건 튜플의 집합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이건 좀 이걸 참 의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제자가 자 이게 5화잖아요. 이게 5화인데 이게 여기도 증가가 되고 여기도 증가가 되는 거를 지금 써놨는데 보통 4 쓰고 8 쓰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참 이것도 정답이 좀 뜬금없었어요. 그죠? 네, 이것도 좀 처음 나오기도 했고 그 함정을 좀 파놨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 지역이 서울이면서 과목이 컴퓨터인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조건을 잘 써낼 수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이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어 옆에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누누이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나오는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자릿수를 지정하는 파트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정수 파트를 세 자리로 하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그런 얘기고, 얘가 플로트,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입력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이 롱인데 실수를 하기 때문에 F를 끝에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안 쓰면 에러 뜨고요. 그러니까 경고 같은 게 뜨는 거죠. 실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이기는 해요. 얘가 처음 보는 문제고, 얘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데시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 변환하는 것도 제가 그 두목내 교재에는 다 있어요.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마 해결했을 건데, 요게 좀 처음 보는 거니까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게 앞에 세 자리고 이게 뒤에 두 자리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중으로 좀 해놨습니다. 네,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신 문제인데요.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신 문제 중에서도 이게 계층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학습돼야 되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어요.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계층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 기출문제 복원한, 제가 강의했던 기출문제 복원했던 거랑, 그리고 교재에 있는 그 계층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물리 계층에서는 뭐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이 되고 어떤 단위로 전송이 되고 그 계층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죠. 이거는 뭐 휴지통에 버리는데 완전 삭제하기 위한, 이거는 뭐 항상 정보 처리 필기에선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게 여러분들 맞추세요 라고 주는 그런 문제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16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된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DNS가 아니어도 뭐 ARP나 RARP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주소로 바꿔주는, 기계 주소로 바꿔주는 게 뭐 ARP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도메인을 IP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DNS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분석이 되시는 분들, 왜 이게 이제 자바에서는 그 배열 선언할 때 앞에다 해도 되고요, 뒤에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10개를 지금 선언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반복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막판에 이게 지금 6자리잖아요. 근데 10칸을 지금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칸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 거 딱 채운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중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그냥 0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C 언어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0칸을 지정해 놓으면은 내가 거기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값들은 0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약간 함정이 아니었나? 뭐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예. 개인적으로. 네. 다음, 이건 좀 어이가 없는 문제죠, 그죠? 근데 그래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공용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얘도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좀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상으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같은 경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레코드를 수정하기 위한 구문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건 누누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게 출제를 한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릭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카스케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차이점이 있었죠. 그죠? 참조 중인 것까지 완전 삭제해버리는 게 카스케이드였고요. 참조 중일 때 제거하지 않는 게 바로 얘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다시 가죠. 그러니까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좀만 더 신경 쓰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요. 저도 어떻게 풀으셨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글쎄 완전 뜬금없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C클래스를 계속 물어보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재에서는 제가 만든 교재에서는 256까지라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를 써놨는데,
그게 이제 정보처리 필기에서 자꾸 그렇게 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거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개수, 예, 그거를 좀 조정해 놨습니다. 자, 이것도 상으로 좀 봐야겠어요. 예.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얘가 한 7문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중이 세문항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가 10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근데 다음 시험도 또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근데 1년을 봤을 때 정보처리 기능사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정보처리 기능사 자체를 시험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은 난이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 1년에 4번 있기 때문에 2회나 3회차에서는 그래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는 그냥 분석한 강의입니다. 기출 해설 강의는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두목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까지 다 해가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